여러분에게도 동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했어요. 동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한 친구의 내용을 볼까요? 아이고, 친구는 배고파 보이는 길고양이를 만나서 간식을 조금 떼어주자 고양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야옹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대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했더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요? 집에 가는 길에서, 길에서 길고양이를 만나서 배가 고파 보여서 간식을 조금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요? 했어요. 나 혼자 있었대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무엇을 느꼈나요? 예전에는 길고양이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선생님도 길고양이가 옛날에 무서웠어요. 왜냐면 밤에 잠잘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들고양이 하면은, 길고양이 하면은 뭔가 도둑고양이 같은 느낌? 그래서 고양이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도 고양이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 어느 날 그 길고양이가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요,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몇 마리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선생님 남편이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어요. 고양이가 안 가고 있는데 그 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고양이, 들고양이 하면 무섭게 생각했던 그런 편견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면서, 커가는 걸 보면서, 길고양이가 무서운 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기 친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고양이가, 배고파 보이는 길고양이를 만나서 간식을 조금 떼어주었는데, 고양이가 몸을 비비며 야옹하고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야옹 이것이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한 걸까요? 그렇겠죠.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한 친구의 이야기를 봤어요.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는 강아지를 만나 강아지의 장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했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제가 아끼던 양말 한 짝을 입에 물고 도망을 갔어요. 거실을 몇 바퀴나 빙글빙글 돌면서 잡기놀이 하는데 결국 강아지가 먼저 지쳐서 양말을 돌려주었답니다. 그죠? 이 친구도 같이 강아지랑 뛰면서 힘들었겠죠. 그래도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거실에서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어디예요? 거실. 그렇죠? 거실에서 있었어요.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요? 했어요. 여기는 누구와 있었어요? 예, 가족들과 집에서 쉬고 있었다 했어요. 가족들과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무엇을 느꼈나요? 그랬어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친구는 음, 이 친구는 강아지가 더 귀여운데요. 강아지가 더 예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먹을 것도 던져주고 장난을 치는 그런 놀이, 장난감 강아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설의 한 장면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까 그랬어요. 또 잘하면 4, 3, 2, 1로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설 속 찬성이는 우연히 만난 흰 개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쵸?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친구는 마주친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강아지와 이렇게 뭐예요? 장난쳤던 일 등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듣고 있는 그런 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시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호승, 정호승의 밥그릇. 정우승 시인이에요. 시인 정우승 시인의 밥그릇에 대해서 통해서 문학적 상상력을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읽은 소설 노찬성과 에빈 속에서 개와 연결해서 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어, 밥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묘사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 밥그릇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머릿속에 상상의 이미지를 한번 펴면서 읽어보세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을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요? 걔가 빈 밥그릇을 수백 번 정성스럽게 핥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자신의 이 그릇은 정우승 씨는 자신의 삶에 반성하는 거예요. 걔가 주인이 남긴 밥을 기쁘게 다 먹듯이 또한 이 시인도 걔가 핥았던 그릇을 핥으며 삶에 대한 정성과 감사를 배운. 여러분, 여기에 또 걔가 등장하네요. 정우승 시인의 밥그릇에서는 앞에서 봤던 뭐예요? 노천상과 에반에서 보았던 그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개화, 그쵸? 노찬성의 노찬성이 봤던 그 개화 한번 차이점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사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따가 어,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또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활동했던 것처럼 정우성 시인의 밥그릇을 보면서 시인의 개의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어, 우리도 인생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요? 누구와 함께 있었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친구들에게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네, 이야기였으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읽어줄 테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은 어두웠지만 우리 마음은 씩씩했습니다.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질 척거렸지만 골을 넣었을 때 친구들의 환호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때 친구의 웃는 기색도 아직 선명합니다. 예, 무슨 그럴까요? 하늘은 어두웠지만 우리 마음은 씩씩했대요.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 질척거렸지만, 빗물이 스며서 질척거렸지만, 골을 넣었을 때 친구의 환호 소리. 그러니까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비가 오고 있는데, 하늘은 어두웠지만, 그쵸?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그 골 넣는 그 소리가 그 큰 빗소리보다 더 컸고 골을 넣었는데 친구들의 하는 소리, 친구들의 웃는 기색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공을 차면서 힘들었지만 그 친구들의 그 환호성 소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밥그릇에서 나오는 어휘 한번 살펴볼게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 밑바닥을 핥고 또 핥았다. 밑바닥. 그죠? 사물의 가장 낮은 바닥. 그죠?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밑바닥이죠. 여기가 밑바닥.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핥고 또 핥는다. 핥다. 이거는 혀끝으로 겉면을 스친다. 강아지의 혀로 이렇게 여기를 다 핥는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혀, 핥다. 그 다음에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그만둘까 싶었으나 그만둘까? 뭐예요? 그만두다. 하던 일을 중지하다.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여기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는 기운이 넘치고 당당하다. 힘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저 정도로, 저렇게까지 개가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핥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저 정도로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에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랬어요. 이렇게 어휘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이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예, 맛있게 먹어보았나. 걔가 했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에 가장 맛있다. 어요.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기색 뭐예요? 기색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이나 태도에 빛나는 빛, 나타나는 빛,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것이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먹어보았나. 걔가 했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햇살이 뭐예요? 해의 광선. 우리 해 뜨죠? 햇살, 따뜻한 햇살 이렇게 많이 말하죠. 해 광선을 햇살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다음은 우리 집에 나타난 삼내. 여기서 우리 집에 나타난 삼내. 머리를 뽀글뽀글 붉은 아줌마가 나타났다. 눈이 축 처지고 볼도 처지고 입꼬리도 처진 뽀글이 아줌마였다. 키도 아주 작았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나요? 머리는 뽀글뽀글. 눈 처지고 볼도 처지고 입꼬리도 처진 뽀글이 아줌마.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양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형님, 형님, 나요, 나. 대문 너머 큰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는 마루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아가,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뽀글이 아줌마가 나한테 물었다. 초등학생이나 된 나한테 아가라니 기분이 좀 나빴다.
어? 어디 가셨는지 모르냐? 왜 대답이 없어? 아이고, 내가 그 아가 맞지? 뽀글이 아줌마는 양손에 든 가방을 턱 놓으며 나한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너무 꽉 잡으니까 손가락이 아팠다. 그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림자는 뽀글이 아줌마와 따로따로 움직였다. 이 여자아이였다. 나는 뽀글이 아줌마에게 손을 잡힌 것도 있고 그림자 아이를 바라보았다. 뽀글이 아줌마가 순간 그림자 아이를 쑥쑥 낳은 것 같다. 쑥 낳은 것 같다. 그만큼 그림자 아이가 뽀글이 아줌마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뽀글이 아줌마가 자기 마음대로 엉덩이를 마루에 걸치고 앉았다. 우리 어휘 먼저 볼까요? 뽀글뽀글. 머리카락을 아주 가늘고 촘촘하게 뽀글뽀글 이렇게 볶은 모습이죠. 볶은 모습 이렇게 뽀글뽀글 그쵸? 그 다음에 축 왜요? 힘없이 아래로 아까도 배웠죠. 힘없이 아래로 처진 몸 그쵸? 처지다.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떨어진 거 그쵸? 입꼬리 입 입꼬리 여기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졌다는 거예요. 보따리는 뭐예요? 보따리는 물건을 보자기에서 싸서 꾸린 뭉칩니다.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금은 가방, 쇼핑백 많이 들고 다니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머님들이 모두 보따리에다, 보자기에다가 짐을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지금도, 지금은 보자기를 과일 상자나 이렇게 선물 묶을 때 많이 사용해요. 이다. 머리에 올리는 거. 그래서 머리에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을 머리에 이자, 물건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턱, 턱, 물건을 가볍게, 물건에 가볍게 던져 놓듯이 내려놓는 모습. 이렇게 탁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덥석, 무언가를 갑자기 세게 잡는 모습. 그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커멓다. 매우 검고 어둡다. 쑥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빠지는 모양입니다. 쑥 나오다. 그죠?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빠지는 모양입니다. 걸치다. 몸의 일부분을 어디에 얹거나 닿게 합니다. 그래서 걸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현주, 네, 우리 집에 나타난 삼내, 나의 이상한 가족 중에서 우리 집에 나타난 삼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주 개성 넘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머리는 뽀글뽀글 볶았고 눈과 볼, 입꼬리가 모두 축 처져 있대요. 키는 아주 작으시고 머리는요, 보따리를 이고 양손에는 큰 가방까지 들었대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아주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아주머니의 행동을 보세요. 처음 본 초등학생 주인공에게 아가라고 부르며 손을 덥석 잡으세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꽉 잡으시는 걸 보니 힘도 세고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루에 엉덩이를 턱 걸치고 앉으시는 모습에
또 친근함도 느껴져요. 그런데 아주머니 뒤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아이가 따라왔어요. 아주머니 엉덩이에 탁 달라붙어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마치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아이를 쑥 낳은 것 같다는 주인공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도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머리, 사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선생님 집에 피리 부는 할아버지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오셨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피리를 불며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시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피리 부는 할아버지는 저녁에 피리를 불어주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강한 의미로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